이제 용도적이 뭔 좀 아시겠어요? 네. 용도죠. 땅에 대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용도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 용도적의 종류를 244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도적의 종류를 보면 우선 오늘은 법에서 나오는 용도죠. 오늘 4용도 9지역만 설명할 겁니다. 총 9개 지역만. 자, 전국은 크게 말이죠. 크게 첫째 도시지역. 두 번째 관리지역. 세 번째 농림지역. 네 번째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크게 네 개로 나눠집니다.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크게 네 개 용도로 나눠져요. 전국은 크게 네 개 용도가 있다고 해요. 크게 네 개 용도죠. 그럼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한 것이냐? 어떤 기준? 목적입니다. 목적이 개발 목적의 용도적이냐, 보전 목적의 용도적이냐, 보전이냐, 개발이냐, 개발이냐, 보전이냐, 이걸 가지고 나눈 겁니다. 자, 도시지역. 이건 개발입니다. 농림지역. 보전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우리가 언급할 때는 절대 여기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절대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야. 그러니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도시지역이고 관리지역은 이건 보전 플러스 개발입니다. 보전 플러스 개발.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개발 목적으로 땅을 찾는다면 적어도 무슨 지역? 도시지역이거나 적어도 관리지역은 되는다.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개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라고요. 그럼 앞으로 도시지역이 뭐냐? 도시지역. 자, 그럼 교시해 보겠습니다. 도시지역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죠? 도시지역 1번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한 지역 이렇죠. 개발까지만 딱 기억합니다. 앞으로 도시 뭐라고요? 인구와 산업이 어떻게 있다? 밀집되어 있거나 또는 밀집이 예상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체계적 이 정도만.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점.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 이걸 도시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하세요. 도시가 뭐라고? 도시가 뭐라고? 김성복 씨. 네? 도시가 뭐라고? 그래요. 네? 전 도시를 물어봤어. 도시. 도시하고 도시적으로 혼동하지 말라고요. 아까 도시하면 행정국이 어디? 시를 말한다고 했어요. 단 어디를 포함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해서. 그래서 특별시, 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이걸 도시라고 그러고 도시지역과는 다르다고 해요. 도시지역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도시는 행정구역 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 구는 도시다, 도시가 아니다? 구는 도시다, 도시 아니야? 아까 시가 도시니까 구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시, 군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죠? 도시는, 구는 도시가 아니지만 군에도 도시적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개발에 필요한 지역, 이걸 용도지역, 도시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도시, 행정구역, 도시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군은 비록 도시는 아니지만 군에도 뭐가 있다? 도시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도시하고 도시를 반드시 구분해서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도시지역은 말이죠. 개발하자고 그랬죠? 개발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개발하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주, 상, 공, 녹.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네.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자, 주택용지로 개발하자. 상업용지로 개발하자. 공업용지로 개발하자. 근데 도시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밀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도시지역도 뭐가 여백이 필요하죠? 쉼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남겨놓은 것이 녹지적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주, 상, 공, 녹으로 나눠진다. 이게 도시적입니다. 더도 말고 도시적이 뭐냐 그러면 정확하게 쳐드리겠어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될 거나 밀집이 예상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까지. 그 다음 관리적입니다. 관리적이 뭐냐? 관리적은 종전에 말이죠, 여러분. 준도시적이라는 게 있었어요. 준도시적. 또 여러분, 준농림적이라고 있었습니다. 준농림적. 이 준도시적, 준농림적이라는 것은 어떤 적이냐면 말이죠.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어떤 땅이 과연 좋은 땅인가. 땅에 대한 가치도 달라집니다. 가치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해방되고 45년부터 한 60년도, 7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는 가장 좋은 땅 하면 어떤 땅을 가장 좋은 땅으로 취급한 줄 아세요? 농지였습니다. 먹고 사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그래서 논 많이 간 산에 부자 있죠? 그래서 천석군, 만석군 그랬잖아요. 80년대 접어들고 올림픽이 끝나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90년대 말까지 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땅이 무슨 땅이었냐? 우리 국민들 소득이 조금 높아졌죠? 먹고 살만하니까 자꾸 눈을 밖으로 돌리게 되죠. 눈을 밖으로 돌리면서 뭐가 필요하게 됐어? 가끔씩은 밖에 나서 커피도 마시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카페, 외식도 하고 싶고, 전원가든, 때로는 외박도 하고 싶고, 모텔, 러브호텔 이런 것들이 필요했죠. 이런 것들이 건축이 가능한 곳이 바로 준도시적, 준농림지역이었습니다. 이 준도시적, 준농림지역은 도시적, 농림지역 여기잖아요. 중간중간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좀 산가라든가 계곡이라든가 좀 경치 좋고 이런 것들 대부분 준도시적, 아트막한 거. 이게 준도시적, 준농림지였어요. 여기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을 무분별하게 자꾸 개발해서 원래 국가의 의미는 제한적으로 개발하자는 것인데 개발을 하긴 하는데 어떤 개발에? 변칙적인 아까 일반 음식점, 카페, 전원가든, 모텔, 러브호텔 이런 것만 즐비하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여기에. 그러니까 개발도 아닌 일종의 전국의 난개발이 되더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있는 법률이 무슨 법? 오늘 공부하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지금? 부동산법. 네? 그건 다 알지. 토요일에 공법 시작은 다 알아. 공법 중에서 오늘 무슨 법 공부하고 있냐고요? 제일 먼저 첫 번째 국토계획법.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법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법은 2002년도에 처음 신설된 법률이기 때문에 역사 한 1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2002년부터 이 법을 처음 신설하면서 그동안에 문제가 심각했던 이 두 개를 폐지시켜버린 겁니다. 두 개를 폐지시키고 관리적으로 통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관리적이 뭐냐 그러면 종전 준도시적과 준농림지역을 통폐합시켜서 만든 적이 관리적이다. 이렇게 해야하세요. 그럼 관리적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글자 그대로 읽어주세요. 뭐라고? 관리가 필요한 적이라고. 뭐가 필요한 적? 관리가 필요한 적. 어떻게 관리하는데? 그럼 이렇게 말했어요. 준하여. 뭐에 준한다? 자, 여기는 다시 계획관리죠. 생산관리죠. 보전관리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보세요. 여러분 계획관리면 개자 돌림이죠. 도시적에 준하여 이 말이에요. 생산관리적, 생산이죠. 농림적에 준하여 이 말이죠. 보전관리적, 보전이죠. 자연환경 보전적에 준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계획관리적은 현재 도시적은 아니지만 앞으로 도시적처럼 관리해주겠다는 거고요. 생산관리적은 농림적은 아니지만 농림적에 준해서 농림적이 버금가도록 관리해주겠다. 이게 생산관리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연환경 보전전, 자연환경 보전적에 준하여 관리해주겠다. 쉽게 말하면 여기를 자연환경 보전지로 지정하고 싶어요. 자연환경 보전지를 지정하고 싶은데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자연환경 보전지를 지정하기는 좀 어려워. 이런 경우 자연환경 보전지를 지정하지 않는 대신에 자연환경 보전지를 준해서 관리해준다. 이게 보전관리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관리적은 도시적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가능해? 개발이 가능해. 개발. 여기는 농림적,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이죠.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보전입니다. 보전.
됐죠? 다시 관리지역이 뭐다? 관리지역은 종전 준도시적과 준농림을 통합해서 2002년부터 새로 제정된 규정이다. 관리지역이 뭐다?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어떻게? 준하여. 어떻게 준하여? 도시역이 준하여 준도시역, 개혁관리죠. 농림지역이 준하여 생산관리자. 자연환경 보전지역 준하여 보전관리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앞으로 농림지역이 나오면 자동 생산관리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나오면 자동 보전관리자 항상 같이 따라갑니다. 두 개는 규제가 비슷해요. 항상. 그래서 이 네 개는 개발이 안 된 지역입니다. 여기 농림지역, 생산관리적, 자연환경 보전적, 보전관리적 개발이 안 된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크게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자, 일단 이렇게 놔두시고요. 그 다음 농림적 보겠습니다. 농림적. 자, 이름 찍어줘. 농림적. 농림적이 뭐냐? 농림적. 농림적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농사짓는 지역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농림적은 어떻게 하느냐? 뒤에 보니까 제일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한다고 그랬죠? 자, 어떻게 여기? 자,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이다.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 여기는 농지법상 무슨 지역? 농업 진흥지역이 농지. 산지관리법상 보전 산지가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여러분 전국의 농지는 우리 농지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국 농지. 무슨 지? 농업 진흥적인 농지. 그다음 무슨 산지? 농업 진흥적 외지역. 전국의 모든 농지는 농업 진흥적과 농업 진흥적 외지역으로 나눠진다고 해요. 전국의 모든 농지는. 그럼 농업 진흥적 뭐냐? 글자도 이건 농림업을 뭐 하자는 거야? 농림업을 진흥시키자는 거야. 즉 우량 농지, 경지 정리가 잘 되는 바둑판 모양의 농지 있죠? 이런 농지가 농업 진흥적이야. 여기는 오직 농사만 지어도 개발할 수 없는 농지야. 반면 농업 진흥적 외농지는 농림업 진흥 플러스 필요하면 개발도 가능한 농지, 이게 농업 진흥적 외농지입니다. 농업 진흥적은 말이죠. 농업 진흥적은 주로 그래도 이건 뭐가 많아? 답, 논이 많고요. 이건 주로 전, 밭이 많아요. 앞으로 농지는 농업 진흥적과 농업 진흥적 외지역, 농업 진흥적인 농지와 농업 진흥적 외농지로 나온다. 꼭 기억하세요. 개발이 가능한 농지와 농업 진흥적 외농지, 개발이 불가능한 농지와 농업 진흥적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산지 있죠. 산지. 이건 우리 산지관리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산지관리법에서 다시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무슨 산지?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로 나눠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자, 보전산지는 산지를 뭐 하자? 준보전산지는 보전 플러스 요겁니다. 다시 말해서 산지 중에서 개발이 금지되고 오직 보전만 해야 될 산지를 우리는 보전산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휴양림 보셨죠? 자연 휴양림 같은 데 개발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안 돼. 보안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보안림? 어디 산가에 가면 하얀 간판에다 검정을 씌워 보안림 이렇게 쓰여있는 산지가 있는데 좀 어려운 표현 써볼까요? 비사, 방비보안림. 비사, 나를 삐자 모래사자죠. 나를 빗자 모래사자, 방비보안림. 무슨 말이야? 모래가 날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심어놓은 나무들이죠. 바닷가에는 바람이 많죠.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리죠. 모래가 날리면 옆에 있는 농지에 모래가 흘러들어가죠. 이 모래가 날리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바닷가에 심어놓은 나무들을 비사, 방비보안림이라고 그래요. 낙석, 방비보안림이라고 해서 낙석, 방비보안림. 떨어질 낙자, 돌석자죠. 강원도 한계령 같은 이렇게 지나가도 못해서 돌이 막 흘러내리죠. 이런 돌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에서 심어놓은 나무를 낙석, 방비보안림이라고 그래요. 보안림. 자,
자, 이런 산림들은 개발하면 돼야 안 돼? 이게 바로 보전산지야. 또 수정이 아주 좋은 나무들. 준보전산지는 개발도 가능한 산지야. 이렇게 전국의 농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농지와 개발이 가능한 농지, 개발이 불가능한 산지와 개발이 가능한 산지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이 농지산 이 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것만 기억해도 땅 가지고 사기는 크게 안 당해. 그러면 여러분 농림지역 보세요. 농림지역은 주로 지목은 농지나 임야가 되겠죠. 농지나 임야 중에서 어떤 농지, 어떤 임야가 농림지역들이냐. 자, 농림업진흥이잖아요. 농림업진흥. 그럼 무슨 농지? 농업진흥이죠. 산림의 보전이잖아요. 무슨 산지? 이 말이에요. 즉 농림지역은 농림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적인 농지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가 농림지역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농림지역이 뭐냐 그럼 글자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농지법상 농업진흥적인 농지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가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셨죠? 여러분 기획부동산이라는 거 아십니까? 기획부동산이 뭐예요? 뭘 기획부동산이라고 그래? 집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화 오죠? 누구한테? 잘 아는 사람한테. 잘 아는 언니라든가. 그렇죠? 이런 사람 전화 와가지고 어때? 야, 여기다 땅 좀 사봐라. 여기 땅 좋은 땅 나왔는데 내가 특별히 너한테만 얘기를 해준다. 전화가 와요. 그렇죠? 어떤 땅인데 저기 강원도 평창에 여기 말이 좋은 땅 나왔는데 앞으로 평창 올림픽이 되면 땅값이 많이 오를 거야. 어? 그럼 이러면 됐든 평당 얼마 가는데 또 물어보죠. 평당 얼마 가지 이렇게 물어보면 100번 사기당해요. 그러면 상대방 이제 임자 만났다고 이제 달려들죠. 그래서 계속 땅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 땅은 대부분 말이죠. 개발이 안 되는 이런 산지야. 보전산지. 농지에서 농업진지야. 이런 것들을 갖다 보통 한 3,000평, 5,000평, 1만 평 이렇게 대규모로 사요. 그러면 그 땅 사면 평당 5,000원. 싼 땅이죠. 개발 안 된 땅이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사가지고 그 땅을 가서 300평, 500평 쪼개 분할을 해. 분할을 해가지고 아까 평당 얼마? 5,000원짜리를 갖다 평당 20만 원. 그래서 300평은 350, 1,500만 원이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텔레마케팅 시키는 거야. 텔레마케팅. 그러면 텔레마케팅을 시킬 때 사람을 모집하죠. 어떻게 모집해? 뭐 신문 광고 뭐 어떻습니까? 신문 광고 공인 중에서 모집 이렇게 나와요. 공인 중에서 모집. 월수 얼마 보자. 근데 그 밑에는 딱 말하냐. 자격증 없어도 상관없어. 막 그렇게. 그래서 월수 얼마 보자. 그래서 강남에 어디 사무실. 응?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라든가 공인사무소 찾아가잖아요. 찾아면 사무실 의리하게 잘 차려놓고 어떻습니까? 직원이 한 200명씩 300명씩 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날 교육을 시킵니다. 이건 무조건 해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팔아라. 하나 팔면 돈을 갖다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땅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안 해주죠. 그래서 이 땅은 평창 올림픽이 유지될 테고 땅값이 오를 적 이런 설명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막 신문에 이제 광고를 막 냅니다. 막 여기에 무슨 땅 무슨. 그러면 여러분가 누구한테 팔아요? 연고지 판매라고 그러죠. 가까운 사람. 내가 아는 친척, 언니, 오빠, 친구 가까운 사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땅 사러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니까 얘기한다. 그럼 평소에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신뢰관계상 땅을 몇 개는 팔 수 있어? 적어도? 그렇게 한 1,500만 원짜리 큰 돈도 아니잖아. 큰 돈 나지 한 1,500만 원짜리 묻어두면 돈 될 테니까 나 믿고 한번 사봐라. 이렇게 하면 몇 명이 사줄 것 같아? 몇 명? 그래서 2-3명 사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2-3명도 안 사주면 그 사람 인생 잘못 산 거고. 그렇죠? 그럼 대부분 웬만하면 아 그래 삽니다. 사요. 그러면 2-3명에 팔면 더 이상 못 팔잖아요. 못 팔면 회사 그만둬.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 또 모집해. 그 사람이 또 몇 개를 팔아? 2-3개를 또 팔아. 그럼 이 땅 다 팔립니다. 이게 이제 기획부동산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전화 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 땅 사라고. 그럼 이라고 평당 얼마 갑니까? 그래서 속는 거죠. 이때 뭘 물어봤어야 돼요? 네. 아, 그래요? 땅 못 산다는, 아는 사람한테 전화 왔으니까, 아는 사람한테 전화 왔으니까 못 산다는 일은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대로 하는 사람, 앞으로 그렇게 커져서, 아, 그래요? 아, 나도 땅에 좀 관심을 가지는데 고마워, 언니. 근데 그 땅에 용도적이 무슨 적이야? 이렇게 물었어요. 용도적이 무슨 적이야? 그러면 용도적? 아, 용림적? 뭐, 농림적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농림적이다. 아니면 용도적도 상대방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안 가르치니까 농림적이다. 그래? 그러면 언니, 그 뭐 농지나 임야겠네? 그럼 무슨 농지야? 농업진흥적이야, 농업진흥, 왜 농, 어? 이런 식으로 두 분만 질문, 그 다음에, 아, 됐어, 됐어. 전화 끊어버립니다. 그렇죠? 상대방도 모르고 있고, 이러면 땅을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팔아먹지 못해요. 이게 기획부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땅을 갖다 1,500만 원에 사놔도 그 땅 값이 올라가나? 아까 그게 안 오른 땅이야. 절대 개발이 안 된 땅이잖아요. 예? 쓸모없는 땅이야.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그 땅값 똑같아요. 이게 우리가 기획부동산들이에요. 그래서 기획부동산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왜 나쁜 사람들이? 오르지 않는 땅을 갖다 오른다 해서 상대방 속여서 팔았으니까 나쁜 사람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나를 믿었던 소중한 사람한테 사기치게 만들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기쳐도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그 땅을 사놓고 여러분 10년 동안 기다리는 거야. 땅값이 오르기만. 그렇죠? 근데 오르 안 오르라? 안 오르죠. 내가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을 때는 이미 그 사람들 다 흔적도 사라져버렸어. 나중에 알고 나면 사기 쪽 고소할 얘기도 어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획부동산이에요. 결국 뭡니까? 우리 무지의 소치지.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땅의 기본적인, 이거 여러분 요것만 알아도, 요것만 알았어도 그 사기는 안 당한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농림적 하면 농업진흥지나 보전산지다. 농림적은 개발이 안 된 산지다. 이걸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이제 기획부동산 사실 힘들어졌어요. 이제 땅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 많이 좀 좋아지고 있죠. 제가 지난 이제 부산에서 토지 가게를 이제 개강을 했는데 보니까 사람들 인원이 오버가 되갈 정도로 인원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만큼 요즘엔 토지는 이 부산 지역 같은 데는 사실 좀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좀 같은 우리나라인데 전혀 서울하고는 완전 정반대죠. 지난주에 삼성 레미안에서 부산에다가 재개발 아파트 1900세대를 갖다가 분양을 했는데 경쟁률이 얼마? 200대 1. 경쟁 200대 1. 가장 많은 370몇 대는 이렇게 나와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바로 분양돼서 그중에서 그 자리 사면 작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5, 6천만 원 바로 프리미엄 붙을 정도. 지금 이런 상황. 거기는 뭐 분양을 했다면 웬만하면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는 우리나라하고 지금 현재 같은 나라. 거기 지금 현재 딱 대전 이남까지. 대전 이남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참 좋아요. 부산, 대구, 거제, 진주, 창원, 광주, 대전, 충남, 공주까지. 근데 그 위쪽만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곧 아마 역전이 될 거예요. 머지않아서.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적 보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적 뭐냐? 이 4개 지역 가운데서 가장 철저히 개발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가장 철저히 개발이 안 돼. 그래서 오늘 흔히 자연환경 보전적을 가리키면 뭐냐? 금단의 땅이다. 일체 개발할 수 없다. 금단의 땅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자연환경 보전적 볼까요? 거기 앞으로 자연환경 보전 이렇게 얘기하세요. 6. 보전 1. 보호 육성 6. 보전 1. 보호 육성. 다시 말해서 자연환경 보전적을 지정하는 목적이 7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6가지를 뭐하고? 보전하고. 한 가지를 뭐하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적 지정 목적 7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 7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개 지역 가운데 가장 철저히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자연환경 보전. 첫째, 어디? 자연환경을 뭐한다? 보전한다. 자연환경. 옆에다 적어두세요. 자연환경 밑에다 적어두시든가. 자연공원이라고 적어두세요. 자연공원. 여러분, 자연공원 하면 말이죠. 앞으로 국립공원 있죠. 도립공원 있죠. 군립공원 있죠.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을 자연공원이라고 그래요. 국립공원, 북한산 있죠. 설악산, 지리산 있죠. 이게 자연공원이야. 이런 지역은 전부 다 자연환경 보전적입니다. 개발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자연환경 보전이 절대 개발이 안 돼요. 그 다음 수자원을 보전한다. 수자원은 뭐냐? 물입니다. 물. 여러분, 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부분 뭐가 건설되죠? 댐 건설되죠. 그래서 댐 건설된 인근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적이야. 평화의댐, 화천댐, 청평댐 인근지역이 전부 다 자연환경 보전적이라고요. 세 번째, 해안을 보전한다. 해안. 어떤 해안? 아름다운 해안이 있죠. 한려수도, 남해안 해상국립공원, 여기가 자연환경 보전적입니다. 생태계를 보전한다. 생태계를 보전해야 될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죠. 어디냐? 대표로 비무장지대. 낙동과 하구에 뭐 을숙도라든가 천수만이라든가
순천만 있죠. 오포 늪지대 이런 곳들이 자연환경 보전적입니다. 상수원을 보전한다고 그랬죠. 서울 시민들의 상수원은 어디죠? 팔당호죠. 북한강 남한강이죠. 그래서 양평, 팔당호 주변이 전부 다 자연환경 보전적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양평 지나다 보면 그 아름다운 지역들이 건물 건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바로 자연환경 보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재를 보전한다고 그랬죠. 문화재가 있는 곳이죠. 가까운 남한산성, 북한산. 북한산은 자연공원이면서 말이죠. 북한 산성지야. 공원이면서 문화재. 이걸 보존하고 수산자원을 뭐한다? 보호 육성한다. 여러분 수산자원이 뭐냐? 수산자원과 수자원은 다릅니다. 수자원은 물이야. 수산자원은 물에서 나오는 어패류, 해조류 있죠. 바다에서 나오는 뭐예요? 광어, 우럭, 전복, 해태 이런 걸 수산자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산자원은 뭐 하자? 보호 육성하자. 보호 육성. 수자원은 뭐고? 물은 보존이고 수산자원은 보호 육성입니다. 물은 보존이고 수산자원은 보호 육성. 자, 그럼 앞으로 자연환경 보존적 하면 6가지를 보존하고 7가지를 보호 육성한다. 이 7가지 꼭 기억합니다.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존하고 수산자원을 만다 보호 육성하기 위한 적이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이 자연환경 보존적이고요. 댐 인근적이 자연환경 보존적이고요. 팔당호 주변이 자연환경 보존적이고 한려수도 다도 해상공원권이 자연환경 보존적, 남한산성 자연환경 보존적, 여수 앞바다, 완도 앞바다 이런 수산자원 보호구역 여기가 자연환경 보존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 가장 주로 깨끗하고 청정구역이고 개발할 수 없는 적이죠. 사람도 어때요? 깨끗하고 순수해 보이고 속세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사람 보면 흔히 너는 꼭 자연환경 보존적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나는 자연환경 보존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대 이름을 자연환경 보존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전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도시지역은 다시 주, 상, 공, 녹.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그렇죠?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이 경영해진다. 4개 용도지역 가운데서 절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림지역도 개발이 안 되는데 농림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보다 규제가 그래도 약간 약합니다. 그러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자, 그럼 도시지역 가운데 무슨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가운데 적어도 계획관리지역. 이 정도는 돼야 개발이 가능하다.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약간 가능하긴 가능한데 녹지역은 어떻습니까? 개발이 제한적이죠. 그럼 여러분, 자 여기서 첫째, 4개 용도지역 가운데 가장 좋은 지역 무슨 지역? 도시지역. 두 번째, 관리지역. 세 번째, 농림지역. 네 번째, 자연환경 보존지역. 근데 도시지역보다, 도시지역은 관리지역보다 반드시 좋은 지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시지역은 관리지역보다 반드시 좋은 지역이다. 그건 아니죠. 도시지역 가운데 녹지지역보다는 관리지역 가운데 계획관리지역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철저히 금지된 지역이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 목적으로 땅을 산다면 적어도 도시지역이나 아니면 관리지역 가운데서 계획관리지 좋고 아니면 도시지역 가운데 뭐 녹지지역 같은 경우도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니까 이런 지역,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일단 용도지역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걸 사용도 구지역, 사용도 구지역이라고 합니다. 용도지역은 전국의 모든 토지 정한다. 용도지역은 2개를 가질 수 없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뭐다? 호적이다. 호적. 자, 이게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좀 보시고요. 오늘 이 개념은 꼭 좀 집에서 기억하세요. 요거 하고 농지, 산지 요 구분 요것만 잘 기억해도 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사기는 안 당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아직은 오늘 용도지역 이 정도 나왔는데 용도지역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크게 우리가
여러분 세 가지를 규제한다고 그랬죠? 세 가지를 규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규제? 그럼 규제를 할까? 자, 첫째 뭘 규제한다? 건축제한. 건축제한. 두 번째 건폐율 제한. 세 번째 용적률 제한.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 세 가지를 제한하죠. 자, 이걸 좀 정리하죠. 뭐 교재는 여기까지 아직 깊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선 건축 제한은 뭐냐? 용도지에 따라서 건축물 건축해서 뭐가 달라진다? 건축물에 용도가 달라지고 건축물에 뭐가? 종류가 달라지고 건축물에 뭐가? 규모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용도, 종류, 규모. 여러분 앞으로 말이죠.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나 있을까요? 건축물 종류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아요? 수백 수천 가지가 있죠. 건축물 종류가. 그렇죠? 건축물 종류 수백 수천 가지. 이걸 건축물 종류라고 그래요. 종류. 근데 이 건축물 종류를 우리 건축법에 가면 말이죠. 건축물의 종류를 크게 28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이걸 건축물의 용도 분류라고 그래요. 28가지. 조금 더 보충. 여기 보세요. 4개 용도적을 보면 4개 용도적 가운데 세분되지 않는 용도적 있죠? 단순한 적은 세분이 안 되죠? 무슨 적과 무슨 적? 개발이 안 되는 적, 농림적과 자연환경 보호전 적은 세분이 안 됐죠? 그럼 세분이 되는 적은 무슨 적이다? 복잡한 적, 개발이 가능한 적이죠? 어디? 관리적과 도시적만 세분되죠. 두 개 적 가운데 어디가 더 복잡해? 도시적. 그쵸? 그래서 관리적은 한 번만 세분됩니다. 이렇게. 도시적은 한 번 세분됐죠? 근데 여기가 시행령 있죠? 시행령. 국토법 시행령하면 또 한 번 세분인데 시행령하면 또 한 번 세분이 된다고. 이 도시적 4개가 몇 개로 세분되냐? 16개조로 세분됩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적은 도시적이 몇 개? 주, 상, 공농 4개조만 나눠져요. 근데 국토계획법 시행령하면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농업적 총 16개 용도적으로 나눠진다. 주거적을 제1종 전용 주거적, 제2종 전용 주거적, 제1종 일반, 제2종 일반, 제3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시적은 2번 세분됩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흔히 법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법령. 여러분 법령이 뭐죠? 법과 시행령을 묶어서 법령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국토계획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국토계획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하자면 용도적은 총 몇 개 되냐? 자, 도시적이 몇 개? 16. 관리적이 몇 개? 셋. 19이죠? 20, 21. 총 몇 개? 우리 국토계획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한 용도적은 총 21개 용도적으로 나눠진다. 우리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적 몇 개? 4용도 9지역인데 국토계획법 시행령까지 하면 총 용도적 몇 개? 21개 용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전국의 토지는 호적이 총 21개가 있다. 전국의 땅덩이는 21개 호적을 갖는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를 하면서 특히 이제 공법을 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국 토지의 21개 용도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 그 토지 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 종류는 수백 수천 가지가 있는데 이 수백 수천 가지 건축물 종류를 건축법에서 크게 비슷한 것들이 묶어놓은 것이 용도라고 해요. 건축물 용도. 이 건축물 용도가 몇 가지 있다? 28가지 있습니다. 28가지. 용도 지역은 무슨 법에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총 몇 개로? 21개죠.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서 총 몇 가지로? 28가지로 분류해놨다. 그럼 여러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21개 용도적과 28개 건축물 용도 이걸 분류를 잘 할 줄 아셔야 돼. 이게 가장 기본이야. 이게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 수학까지 할 거 없죠. 나눗셈이나 곱셈, 나눗셈이나 곱셈 공부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뭡니까? 구구단 암기였죠. 구구단 암기가 안 되면 나눗셈 곱셈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중개업자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여러분 중개업자는 이거야. 전국의 토지를 21개 용도지로 나눠놓고 이 21개 용도지다 어떤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냐 없느냐 이걸 맞추기 장면 이게 중개업자죠. 이게 중개업자 업무야. 그러니까 저는 중개업을 일종의 퍼즐 맞추기로 비교합니다. 퍼즐 맞추기. 퍼즐 맞추기 보셨죠?
전국의 땅덩을 21개 지역으로 나눠놓고 여기다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다. 여기다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다. 여기다 모텔을 건축할 수 있다. 이걸 탁탁 맞추기 작업한 이게 중개업이야. 이걸 여러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전국 최고의 땅 전문가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럼 그걸 제대로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21개 용도죠. 28개 건축 용도. 이건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있죠. 이게 구단과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21개 용도적 건축 용도 28가지 빨리 파악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한테 급선무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중개업자들이 건축 용도 28가지 이것도 제대로 몰라요. 대부분 나가면 99%가 용도적 21개죠. 용도적 21개 용도 어떻게 21개 용도의 개념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그냥 대충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21개 용도적 건축 용도 28가지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구단도 모르는 곱셈 남셈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21개 용도 중에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를 제한하는데 이건 어디서 제한하냐?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중개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땅을 내놨어요. 이 땅을 팔아달라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한테 땅을 사러 왔어요. 그럼 매도인도 있고 매수인도 있죠. 그럼 여러분이 뭐만 하면 돼? 클로징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클로징 할 수 있냐 없냐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능력이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뭘 파악해야 돼? 이 지역의 용도적이 무슨 지역인가? 상대방이 내놓은 땅이. 그렇죠? 파악을 해가지고 이 지역이다 상대방이 원하는 전원주택, 상대방이 원하는 모텔 여기다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걸 알아서 이 지역은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중개를 해야지. 이걸 만약에 모르고 여기는 양평에 그 딱 경치 좋은 곳이니까 참 좋죠. 여기다 전원주택 건축 아주 꿈같이 하고든 딱 중개를 했는데 거기 나중에 건축허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중개를 했는데 나중에 건축허가 안 나와. 그러면 그 계약 해지당하게 되고 여러분 배상 책임지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땅이랑서 한건 하기도 아주 어렵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게 안 돼버리면 여러분 모든 책임져야 된다니까. 이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때요? 이 21개 용도 중에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없냐 이게 여러분 1차에서 2차까지 총 6개 과목을 공부하죠. 예? 6개 과목 묶였습니다. 6개 과목 중 가장 중요한 과목은 뭐다? 공법. 예? 공법. 이건 제 얘기가 아니야. 가장 공법. 공법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뭐냐? 바로 요거야 지금. 그렇죠? 21개 용도의 어떤 건축물 가장 중요한 요거잖아요. 그런데 용도적이 몇 개? 21개 지역이야. 건축물 용도가 몇 개? 28개. 워낙 많죠. 이 내용을 전부 우리 머릿속에 기억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제1종 전용종 뭐 건축할 수 있고 뭐 안 돼. 이걸 다 머릿속에 기억할 수 모른다고요. 저도 모른다고요. 그렇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공법은 이제 규제법이라고 그랬죠. 규제법. 자, 공법은 규제법이다. 뭘 하지 말라는 거다. 중개업자는 뭐야? 중개업자는 정부가 뭘 하지 말라는 것을 피해서 뭔가를 해야만이 먹고 사는 직업이죠.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뭘 하지 말라는 이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하지 말라는 내용이 너무 많아.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다 우리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뭘 기억해야 된다? 뭘 하지 말라는 그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하지 않더라도 뭘 하지 말라는 내용을 어디에다 규정해 놓고 있느냐, 어디에다 정해 놓고 있느냐, 이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그때그때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제 키포인트는 항상 거기에 맞춰집니다. 뭘 하지 말라, 이것도 가끔 출제되지만 뭘 하지 말라는 내용을 어디에다 정해 놓고 있느냐, 방법을 알고 있느냐 모르게 이걸 집중적으로 출제한다고. 항상 키포인트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영어 회화를 누가 이렇게 얘기하다. 회화를 잘 하지 못해도 기본적인 어떤 틀만 알고 있으면 기본적인 대화는 되죠.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그럼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크게 두렵지 않은 것이 우리는 알고 있죠. 뭘? 찾아보면 된다는 거야. 어디를? 어디를 찾아본다고요? 무슨 사진 찾아봐야 돼요? 옥편 찾아봐야 돼? 한자 사진 찾아봐야 돼? 한글 사진 어디? 영한 사진을 찾아본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뭘 금지하는 내용을 전부 머릿속에 기억할 수 없지만 이게 어디에다 정해놓고 있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찾아볼 수 인터넷 통해서. 그렇죠?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항상 출제는 바로 그걸 한다고요. 응? 그래서 어디에다 규정해놓고 있냐. 어디에다 규정해. 항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기 앞으로 계속 나온 게 규제거든요. 이때 규제를 어디에다 정해놓고 있냐. 정확하게.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1개 용도지역 내에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없냐 이 규제는 어디서 있겠냐. 우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입니다. 어디라고요? 국토계획법 시행. 우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보면 말이죠.
이 별표가 나와요. 우리 국토개발 시행령 별표 나오고 21개 용도에서 뭘 건축할 수 있다면 이게 쫙 정리해놨습니다. 이게 일종의 아까 여러분이 영어 단어 모를 때 찾으면 영어 사전과 같은 거야.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국토개발 시행령. 무슨 법 시행령? 그러면 여러분이 자 보세요. 아까 땅을 갖다 팔겠다고 내놓은 지역이 있어. 그럼 이 지역 용도지를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용도지는 금방 알 수 있죠. 뭐만 알면 돼? 지번만 알면. 지번만 알면 뭘 찾아보면 돼? 토지용계획 확인을 딱 찾아보면 거기가 용도지역이 나와요. 아 그럼 여기가 계획관리지역이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계획관리에서 상대방이 모텔을 건축하겠다고 그래. 모텔은 용도가 뭐냐? 숙박시설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럼 숙박시설이 여기서 되는가 안 되는가 알아야 될 거예요. 이건 여러분 찾아야 된다고요. 그때 뭘 찾아봐라? 국토개혁법 시행령을 찾아보셔야 된다. 그러면 국토개혁법 시행령은 어디 가서 찾아야 돼? 국토개혁법 시행령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네? 법이잖아요. 법, 시행령, 법과 관련된 것이죠. 법과 관련된 것은 어디를 찾아봐야 돼? 법제처에 들어가 찾으셔야 돼요.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법제처 종합법령센터라는 데 있습니다. 그럼 법제처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찾아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찾을 때 뭘 찾으라고요? 국기법 시행령을 했죠. 이 국기법 정식 명칭이 뭡니까? 국기법 시행령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나와요. 정식 명칭을 쓰셔야 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정식은 여러분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법제처 종합법령센터에 들어가셔가지고 저 법을 검색해야 되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지고 메인 창에다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확하게 엔터키만 딱 치면 바로 밑에 떠버립니다. 그럼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제일 뒤에 별표가 나오고 별표를 딱 그래 보면 제1종 전용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여기 쫙 밑에 쫙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보고 프린터를 딱 뽑아놓고 이건 된다는 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개혁법 시행.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토지를 하면서 가장 이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저거예요. 토지가 어떻습니까? 경매로 저렴한 가격으로 땅값 같은 건 말이죠. 요즘에 아파트 가격은 말이죠. 아파트는 낙찰 가격이 거의 뭐 서울 같은 데 웬만하면 90%가 넘습니다. 네. 최초 감정가보다 90%, 어떤 날 100%, 110%까지 나와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아파트는 경매 같은 게 해도 전혀 지금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땅은 어떻습니까? 뭐 30%까지, 40%까지 떨어진 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땅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중에서 어떤 건 좀 건축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요걸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땅이 무조건 싸다는 이유만 가지고 경매를 받았는데 거기다 건축이 안 돼버리면 아무 쓸모없는 땅인데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1개 용도에서 우리가 건축자는 어디서 한다? 국토, 계획 및 이완함 시행. 참고로 이 자연환경 보호전적 찾아보시면 자연환경 보호전적 가장 철저히 개발이 금지된 지역이었죠. 아까 국립공원 지리산 같은 자연환경 보호전적이야. 이 자연환경 보호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농어가 주택. 농어가 주택하고 두 번째, 초등학교. 이 두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국립공원 지리산에다 땅을 샀다. 그럼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거기다 여러분 초등학교 건축할래요? 초등학교 건축해놓고 무슨 뭐 청학동처럼 여러분 초등학교 가서 교장 선생님 하시게? 그럴 리 없겠죠. 그럼 건축할 수 있는 뭐밖에 없다? 농어주택? 천만의 말씀. 그것도 안 돼. 여러분 농업인이 아니잖아. 농어주택 농업인만 건축할 수 있어. 그것도 여러분 무주택자여야 돼. 집 없는 농업인이 농어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여러분 이미 농업인이 아니죠. 그렇죠? 무주택자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농어주택도 안 돼. 만약에 여러분 자연환경 보호전 그런 데 땅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뭐? 그죠? 바라만 보는 거. 남원에 어떤 분이 말이죠. 남원 산자락에다가 거기다 땅을 한 20만 평 정도 가지고 있대요.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말이죠. 여기 좀 땅 좀 돈 좀 들 것 같아. 한 20만 평 땅을 갖다 오래전에 다 퇴직금 들어가지고 살았는데 그때 땅값이 좀 사가지고 근데 지금 10년 전에 20년 전에 땅값이 전혀 오를 생각을 안 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저는 제 땅에 들어갈 때마다 돈을 내고 들어갑니다. 돈. 왜요? 그러니까 입장료 내려요. 입장. 자기 땅에는 돈을 내고 들어간다.
그 사람이 이적의 자연환경 보존제라는 것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땅값이 싸다는 입만 가지고 퇴직금 털어가지고 사놓으면 돈이 되겠지. 더군다나 국립공원 지리산니까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뭔가 돈이 되겠지. 거기는 개발이 돼야 안 돼. 바로 그거야. 그래서 전혀 돈이 안 되는 적이야. 이게 자연환경 보존제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바라보고 이게 내 땅이야 하는 마음속의 만족감, 이걸로 만족하게 돼. 이 땅을 잘못 산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자, 잠시 쉬었다 이 건표과 용률까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